지난 시간에 첫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과 같이 플립 러닝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과정의 1장은 교육과 교육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교육 과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교육 과정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한 후에 교육과정 활동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무엇일까요? 사실 교육과정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육은 무엇인가입니다.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만나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교육 과정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목표와 내용에 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교육 목적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 궁극적인 상태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 단계마다 달성해야 될 것들을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목표가 쌓여서 교육 목적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의 변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교육 과정은 수업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기도 하고요. 또 교육 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육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수업과 교육 평가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학습자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교육 과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교육 과정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는 교육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이 네 가지의 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교육 과정은 그 중에서도 교육 내용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육 과정이란 학습자가 경험하는 모든 학습 경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 과정은 문서화된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문서화된 교육 과정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임용고사를 치르실 분이 있다면 반드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아야겠지요. 이렇게 교육 과정이 문서로 된 것을 우리는 문서 속의 교육 계획이다 또는 문서화된 교육 계획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오래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근의 입장은 재개념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재개념주의 입장은 뒤에 또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된 입장, 교육 내용입니다. 아까 앞서 나왔던 이 세 가지 중에 그 다음 첫 번째인 교육 내용과 관련된 것이죠.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바로 교육 내용이 교육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들의 종류나 중요도나 시간 배당 같은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목록도 교육 내용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 강좌에서 가르칠 내용을 요약해 적어 놓은 강의 요목, 우리 교수 계획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교육 과정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 과정이 교육 내용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교육 과정이 학습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계획하여 제공하는 학생들이 갖는 학습 경험이 교육 과정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경험한 것들이 교육 과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죠. 문서 속에 담긴 교육계획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나 또는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또는
장학 자료 같은 것들이 교육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교육 과정이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최근의 입장은 제개념주의 입장인데요. 체험과 그것에 대한 반성,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경험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인식이나 인지가 바뀐 것들을 최근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 듀이가 말하는 경험주의에 입각한 것인데요. 보다 상세한 것은 오프라인 수업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꾸레레의 의미 역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과정의 유형입니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공식적 교육 과정입니다. 공식적 교육 과정은 시도 수준의 교육청에서 교육 과정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의 장학 자료나 학교 교육 과정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문서화된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지요. 시도 수준의 교육청이라고 함은 부산시 교육청, 경남교육청, 서울교육청 하듯이 이렇게 시나 도 차원의 교육청에서도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고요. 지역교육청이라고 하면 남부교육청, 동래교육청, 해운대교육청 하듯이 지역별로 한 시도 아래에 있는 지역별로 장학자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도 만들어서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교육과정은 아이즈너에 의해서 제시된 것인데요. 교육적으로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학교가 설정한 교육 목적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꼭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지지도 않았고 학생들도 배우지 못한 것을 영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거의 없는 공적인 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울 기회가 없는 교육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사라든지 또는 안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학교 교과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학생들은 사실 배워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 문서에 없기 때문에 가르쳐지지 않은 것이죠. 학습할 기회가 없는 것은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내용, 즉 교사가 의도적으로 또는 교사가 실수로 가르치지 않은 내용들도 영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 교육과정은 가르친 교육과정과 학습된 교육과정과 평가된 교육과정이 합쳐진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가르친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이 실제로 학습한 교육과정을 실제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략된 목표로서의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과 학습 성과로서의 교육과정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번 수업 시간 때 선생님께서 가르치려고 10가지를 준비했는데 학생이 그 중에서 8가지를 배웠다고 치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시험을 쳤더니 실제로 학생이 알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7가지만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가지가 실제적 교육 과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가르쳐지는 수준의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은 잭슨에 의해서 제시되었는데 자주 시험에도 등장을 하죠. 공식적인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에서의 교육 실천과 교육 환경을 의미합니다. 교사가 계획하지 않았거나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학생들의 지식이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국어 수업 시간인데요. 국어를 가르치면서 습관적으로 에 하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결단코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끝나고 실제로 국어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에, 하는 것만 기억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계획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습을 해버린 경우 그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권력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계획한 경우나 교사가 동조하거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교육 실천 및 환경과 그 결과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교과서 안에 보면 사파들이 있습니다. 그림들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의사는 남자고 간호사는 여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빠는 출근하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큰 중장비를 운전하는 것은 남자이고 여자는 소소하고 작은 일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권력자가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묘하게 남성 중심의 젠더적 성향이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숨어 있는, 이렇게 히든된 것이죠. 숨어 있는 것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성인지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직업을 구분한다든지 남자가 조금 더 와일드하고 좀 더 진취적이라면 여자는 정숙하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 잘못된 성개념을 심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잠재적 교육과정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활동은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운영만으로도 한 챕터가 나중에 구성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또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이란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교육 목적, 교육 내용의 체계, 그리고 교육 방법, 교육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활동이 교육과정 개발이고요. 교육과정 운영은 개발된 교육과정을 실제 실행하고 수업하는 것들을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고요. 교육과정 활동과 수업 계획은 교육과정은 가르칠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즉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업은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장의 내용이 챕터 1의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모두 다 제가 동영상으로 찍은 것만으로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시면서 또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토론을 또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